변풍은 발호정이니 지호예의하고 얘기가 한 구절을 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의 반응은 이 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긴 하지만 이 정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이라는 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장돼서 과하게 반응하거나 균형을 잃기가 쉽죠. 정이라는 게 균형을 잃고 과하게 반응하면 언어가 무너지고 약간 뒤틀리고 찌그러집니다. 이 샤라는 사람이 이 반응을 할 때 도덕적이고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려면 선왕의 옛 풍속, 구속자라 그랬잖아. 선왕의 옛 풍속에 영향을 입은 예의를 내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호예의라 그랬죠. 감정에서 분명히 발언이 돼야지만 감정이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의 과도한 발현을 막기 위해서, 즉 예의라고 하는 도덕심을 항상 내면화시킨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자 썼죠. 유가적 전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의 감정과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차원에서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상당히 서구화돼서 낭만주의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발현되는 정하고 지호예의라고 하는 인간의 절제력하고 상반되는 감정으로 놓고 보는데 익숙하죠. 동양이나 전통적 유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발현이 되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이름으로 발현이 되다가 과하게 발현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예의라는 것으로 절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정은 그래서 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서 나오지만 예의라고 하는 것은 선왕지택, 아까 얘기했던 구속,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선왕이니 이런 것들은 다 이 문화적 선도자, 도덕을 만든 사람, 제도를 만든 메이커들이라는 걸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의는 정이 지나치거나 균형을 잃게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변풍, 여기 변이죠. 변풍이라고 하더라도 예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글을 쓴 거죠. 이 글에 쓰인 어떤 논리적 구조가 조금씩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논의를 하게 되면 4번부터의 논의는 상당히 진전이 빠르게 될 수가 있죠. 이런 논의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이 온 나라의 일은 한 사람에게 근본이 되는 것과 관련이 되죠. 임금이 위에서 교화할 수도 있고, 이 교화된 건 백성, 잘못됐을 경우 백성이 풍으로 올리니까 이거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 이 풍이라는 걸 포괄하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일국이 아니라 천하의 일과 관련이 돼서 사방의 이 교화를 잘 드러낸 것은 아라는 건 올바르다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정이 이것을 통해서 흥했는지 망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힌 거죠. 일국풍은 국풍이라고 그래서 일국과 관련이 되고, 아는 이 선왕이 어떻게 천하를 잘 다스렸는지를 볼 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르다는 뜻이라는 거고. 근데 이 정치가 잘 됐을 때는 대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소하로 구분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을 얼마나 잘 이루었는지 천지, 하늘의 신, 땅의 신, 명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알리는 조상 숭배, 그러니까 앞에 거 아는 조상 숭배와 관련이 되고, 관련이 된다면 송은 천지 신명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훌륭한 덕을 찬미한 그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풍아송이라고 해서
한 나라의 모습, 백성의 이 정치가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천지, 천하까지 관련되고 조상, 그리고 이것은 자연까지 관련되고 귀신까지 상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는 인간의 삶부터 천지, 자연, 귀신의 조화까지 다 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여기서 넓게 해석을 했지만 기본적인 핵심은 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사시는 시에 지극합니다. 사시를 말씀드렸는데 사시라고 하는 건 풍, 국풍, 그 다음에 대하, 소하, 국풍 하나, 대하 하나, 소하 하나, 그 다음에 송 하나. 그래서 요 네 가지 이 시의 가장 첫 번째 있는 시를 사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여기 시경의 편집은 사시를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한 시대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아름답고 훌륭한 시대를 나타내는 건 다시 이 네 가지 시의 첫 번째 오는 거에 나타나고, 이후에 나타나는 시는 이것이 점점점 타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변풍이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시의 논지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시야말로 시의 최고 경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단락은 논의가 다 끝났으니까 관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다시 해야 돼요. 연즉 관저 인지지와는 왕자지 풍이니 고로 계지 주공이니 남언 화자북이 남냐라. 작소 추지덕은 제우지 풍냐니 선왕지 소이교러 고로 계지 소공이니 주남 소남은 정시지 도야라. 이는 정시지 도야요 왕화지 기한이라. 여기까지 이제 주남 소남에 관한, 아까 그 사시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주남과 소남이 이 시를 딱 보면 주남부터 시작을 해요. 주남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시라는 게 국풍 중에 주남이 제일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의 전반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첫 번째 시 관저시, 두 번째 인지라는 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교화, 이 교화라는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교화는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어떻게 교화시켰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주남이기 때문에 주공과 관련이 된다. 여기 남자, 주공, 남자를 쓴 것은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교화시켜 나가는 것. 그러니까 황하 유역에서 그 밑으로 교화시킨 표시가 주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남에 나오는 작소와 추라고 하는 시에서 보이는 화가 아니라 덕 같은 말이죠. 덕은 왕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제후들이 교화를 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니, 선왕이 제후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제후에게 가르쳤던 것이, 선왕이 제후에게 가르쳤던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주공을 도왔던 소공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남과 소남은 정시지도, 처음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며 왕이 어떻게 교화시켰는지 이 토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다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관저는 이 때문에, 관저라는 시는 낙, 득, 숙녀이 배군자이니 우지진연이요 부름 기색이요 애요조이 사현재 이 무상선지 심언이라. 이것이 관저의 뜻이다. 관저의 뜻은 뭐냐? 이 때문에 관저라는 시를 읽어보면 앞에서 이 왕자지 풍이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지 교화된 것을 잘 드러낸다 그랬죠. 관저라는 것은 아리따운 숙녀를 얻어서 군자의 짝이 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정시라 그랬는데, 처음을 올바로 간다 그랬는데, 육아에서는 얘기에서는 남녀관계, 부부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시. 그래서 부부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부자가 생기고, 부자관계의 확대가 군신관계다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숙녀를 아리따운 훌륭한 여자를 얻어서 그에 걸맞는 군자와 짝지어주는 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즐거워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 시에서 거기 잠 못 자는 게 전전반칙이 나왔죠. 잠을 못 자고 걱정하는 것은 현자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진출시켜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지. 이 부부를 얻어서 어떤 성적인 문제야, 불음기색이라 성적인 문제와 관련시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요조 숙녀를 어떻게 얻을지 애달파하고 이 현명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밤에 잠 못 자지만 선을 해치는 마음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관제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대서를 읽기 전에 이 관저를 읽으면서 이 우제진현에 대해서 현명한 신하를 올리는 것을 근심했다고 얘기해서 부부관계에서 이 군신광고를 확대된 면이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걸 약간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군자와 그러니까 숙녀와 진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시를 읽을 때 문제거리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아니 얘 둘이 지금 결혼한 얘기인데 갑자기 진현이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진현할 때 현은 조정에 올라올 뛰어난 능력 있는 신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숙녀를 얘기합니다. 현명한 그러니까 현모양처할 때 현모가 될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숙녀의 배군자는 우제 진현, 현명한 현모가 될 여자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래야지만 불음기색하고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현모양처가 될 아내를 얻는 것이지 이 성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애자, 예를 들어 정현의 애자는 이제 우리 충자로 제가 해석해서 이 절충하다 할 때 그 충자로 아니 충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애자를 요조숙녀를 얻고 싶어서 애달파하는 걸로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해석이 병존을 해도 크게 해석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아서 요건 따로 언급을 해둡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제 대서를 다 읽었는데 다음에 읽을 거리가 나왔죠? 사시가 도대체 어떻길래 사시에 대해서 왕하지 기라고 얘기하는지 이 사시 4개의 주요 시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관저시를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새롭게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사시를 읽는 걸로 진행을 할 텐데 단 이 모시의 대서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나온 건 아니지만 확정된 아니지만 어쨌든 후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이전에 쓰여진 시 대서와 모시 대서와 관련되는 글을 좀 몇 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에 있는 이 시를 뒤에 이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순자의 이 시 관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얘기 중에 시 관련 부분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사시를 읽고 그 이후에 이 시 대서의 영향을 받은 다른 글을 또 읽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